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3월 첫째 주 부동산 뉴스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뉴스들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럴드 경제 뉴스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 최대 77% 증가 전망, 12.16 대책 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 중감으로 인해서 종부세율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년 대비 7,6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좀 올랐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 그리고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을 반영해서 올해는 종부세 수가 7,600억이 더 늘어난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 이제 납세 기준인 6월 1일 기준한 종부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뉴스고요. 30조 풀리는 3기 신도시 보상금 대책 10월 나온다 라는 뉴스입니다. 정부에서 30만호 신도시 공급에 맞춰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과천까지 이르는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30조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오다 보면 이 보상금이 결국은 주택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또다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거로 예산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 두 번째는 대토,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 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토 보상권에다가 웃돈을 얹어서 편법 거래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방침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다 보니까 공시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함께 공시가격 상승률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6군데 3기 신도시, 그쵸? 고양, 창릉이 11.1%, 부천, 대장 11.9%, 남양주, 왕숙이 5.9%, 인천, 계양 8.3%, 하남, 교산 8.4%, 과천 9.5%의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네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30조에 이르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5월, 10월에 대책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셨다가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데일리한 뉴스고요. 최근 코로나가 이 부동산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규제 공포감까지 세입자 눌러앉기 심화, 전셋값 치솟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전세 수급지수라고 해서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에 대한 지표에 대한 지수입니다. 보통 이제 봄 이사철이 되면 이제 학군에 대한 이제 수요, 또 각종 이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국민은행 시세 자료에 의하면 전세 수급 지수가 평균 150.7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8.8포인트가 급상승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2월달에 이는 2016년 11월 164.4를 기록한 이후 4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세입자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최고 기록 한 거에 비해서 40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규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값이 또 치솟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뉴스입니다. 뉴시스 뉴스였고요. 부동산 대책 효과 2월 주담대 증가세 둔화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16 대책으로 인해서 15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전면 금지되고요. 또는 9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40에서 20%로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고 대출은 규제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9조 5,9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9,500억 늘어난데 그쳤다. 지난 1월 증가분이 1조 2,557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이 증가분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12, 16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613조 3,08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9,1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담대는 줄었는데 가계 그 대출 잔액은 전체 이 가계대출 잔액은 늘어난 거예요. 전월 증가분 6,388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용대출 잔액이 1월 달에 109조 6,861억 원이었는데 2월 달에는 110조 8,786억 원으로 1조 1,9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결국은 신용대출을 이용했다. 금리가 지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가계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 가계대출에도 규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한국일보 뉴스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법원 가면 낙찰받아가는 이제 매수자 명의가 법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느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면 세금이 반으로 부동산 시장 때 아닌 법인 열풍.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이 4만여 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창업한 부동산 기업 수도 전년보다 40%가 늘었고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이 주택 투자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유리인데요. 그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년 이내 매도하시게 되면 원래 1년 이내 40%에 2주택자 10% 중간 10%에서 50%를 내야 되고요. 3주택자는 1년 이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더라도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해서는 10%또 20%포인트 중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10%에서 25% 법인세율의 10%포인트만 중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으면 20%, 많아야 35% 단기에 매도하더라도 그래서 법인의 유리한 점이 발생하는 거죠. 또 그 이제 종부세의 경우에도요. 공시가격 12억인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보유세는 약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분이 주택에 대해서 하나는 개인 명의, 하나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시게 되면요. 보유세가 97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이 자기 명의로 2개 갖고 있을 때보다 93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 또 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 열풍이 정말 심하게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아마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실 만한 뉴스인데요.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2월 서울 집값 상승률 반토막. 수도권은 되레 커져. 아무래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서울을 타겟으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죠. 15억 초과 주택 전면 대출 금지, 또 9억 초과 대출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 LTV 제한. 이러다 보니까 서울과 또는 경기, 인천
이 상승률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함께 요 도표 보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현재 서울의 경우는 지금 12월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0.25%까지 하락을 했죠. 하지만 1월을 기점으로 경기와 인천은 대폭 상승하는 거죠. 인천은 0.43%, 경기는 0.78%, 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규제에 따라서 상승률의 폭이 상당히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요, 전국적으로 대전이 1.1%, 세종이 1.99%, 그리고 경기도 0.78%, 인천 0.43%, 울산도 0.4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상당히 하락폭이 컸고요. 수도권 또는 지방의 대전과 세종, 울산이 상승률의 폭이 컸다. 이렇게 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하락, 노원구 상승, 12.16 풍선 효과 뚜렷. 이런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집값이 한 달간 0.35% 상승해서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는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강남구는 0.09%, 서초구는 0.07%, 송파구는 0.06%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원구 쪽이 9억 이하 주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컸죠. 또 이제 노도광이라고 하는 또 이제 노원구를 제외한 도봉구, 강북구 역시 0.26%, 0.2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서울 25개구 중 하락폭을 보인 곳은 강남 3구, 그 외의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뭐 약상승, 강세를 보이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첫째 주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12월 16일 효과로 인해서 서울이 전반적인 이제 상승률 주춤, 그렇지만 또 서울 중에서도 9억 이하 주택들이 포진해 있는 노도강의 강세, 그렇죠? 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또 이제 주택 시장에 이런 이제 좀 침체 현상들,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앞으로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바랍니다. 앞으로도 박초로의 경매TV를 통해서는 경매 뉴스 외에도 이런 부동산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